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작은 아파트 부엌입니다. 국에서 아직 김이 오르고 있는데 남편 목소리가 먼저 높아집니다. 또 나가라고 아주 등을 떠밀어라. 늙은이 보고 어디 가서 창피 좀 더 당하라는 소리지. 맞은편에 앉은 아내 얼굴이 굳어집니다. 창피는 당신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해. 당신은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기는 해. 술만 들어가면 나랑 애들 이야기부터 꺼낸다면서. 순간 공기가 탁 막힙니다. 식탁 위 반찬 접시가 괜히 더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살기 싫으면 나가서 따로 살라고 해. 평생 고생은 내가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냐. 말은 점점 빨라지고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박복도에서는 옆집 할머니가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슬리퍼를 끌고 지나갑니다. 혹시 방금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소리만 조금 다를 뿐 어제 저녁 우리 집 풍경과 닮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반찬 탓, 텔레비전 채널 탓, 외출 문제, 돈 문제로 시작했다가 결국 평생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터져버리는 노년 부부의 밥상 말입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평생 진료실과 병실을 오가며 이런 부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같은 방향을 보고 들어오지만 의자에 앉는 순간 서로 다른 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으로는 몸이 아파서 왔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년 부부가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 그 싸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끝까지 서로를 부수는 싸움이 될지 아니면 조금은 서로를 살리는 싸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같이 늙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갈등의 한복판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다툼을 하던 부부를 진료실에서 다시 만나보지요. 71 남편 박노인, 69 아내 이 여사입니다. 둘은 진료실 문 앞에서도 서로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라는 말도 없이 간호사가 부르니 그냥 동시에 툭 들어옵니다. 남편이 먼저 앉으면서 투덜거립니다. 선생, 혈압약 타러 왔는데 말입니다. 내가 혈압이 높은 게 이 사람 탓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잔소리를 쏟아붓는데 사람이 안 미치고 배기겠습니까? 아내는 바로 받아칩니다. 선생님, 제가 잔소리를 해서 그렇지 이 사람 안 보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혈압 당뇨 다 있는데 운동도 안 하고 약도 빼먹고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 먹고 말을 안 하면 안 하냐고 또 서운해하고. 말은 건강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서로를 향한 불만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둘의 말을 한참 듣다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두 분 싸우는 이야기 말고 요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침에 누가 몇 시에 일어나시고 밥은 누가 차리고 약은 누가 챙기고 병원은 누가 같이 오십니까? 남편이 툭 내뱉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없다니까요. 눈 뜨면 그냥 텔레비전 켜고 뉴스 보고 그러다가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모임 있으면 나가고 내 인생이 이제 그런 거지 뭡니까? 아내도 한숨을 내쉽니다. 나는 눈만 뜨면 밥 걱정부터 합니다. 당신 아침 식사 챙기고 당신 약 챙기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스레인지 닦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내가 아파도 병원에 먼저 가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밥부터 챙겨요. 그러고 나면 하루가 다 갑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남편 눈에는 아내가 그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내 눈에는 남편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기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나름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대신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하루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피로와 서운함이 말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문장으로 변장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가만히만 있냐? 당신은 왜 맨날 나만 못마땅해 하냐?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이런 진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평생 고생했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여전히 존중받고 싶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이 부부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색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까지 들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 남편은 방바닥을 짚고 앉아 헐떡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못 본 척했습니다. 잡은 말꼬리가 아직 마음에서 가시처럼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손이 덜덜 떨리며 구급차를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니 다행히 큰 심근경색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과호흡, 그리고 오래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날 새벽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아내는 조용히 제게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 이 사람 눈 감고 누워있는 얼굴을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소리를 괜히 했나 싶고, 그래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구랑 싸우면서 살까 싶고,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요. 남편도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워있는데 말입니다. 아,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 했던 소리가 죄다 귀에 다시 들리더이다.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들이었나 싶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평생 서로에게 화를 내며 살아온 사람들인데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발끝이 닿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손 놓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평소에는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다는 후회였습니다. 저는 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사이에 안 싸우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싸움 하나당 이 말을 한 줄씩 덧붙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서운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여기 있는 게 다. 말로 잘 안 나오면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외셔도 됩니다. 소리로 바꾸기 전에 생각으로라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싸움의 끝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한 부부의 갈등과 첫 번째 반전이라면 저는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꼭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얼굴이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먼저 약해진 집입니다. 74 남편, 72살 아내. 아내는 몇 년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약속을 잊고 밥을 2번 차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도 깜빡깜빡 하는데 뭐.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집 앞 시장을 다녀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10분 거리를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동네 사람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그대로 화로 바뀐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 이 사람은 자꾸 멍해지고 같은 소리를 계속합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10번을 말해도 또 물어보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질 못하니 내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내는 남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남편 목소리의 날카로움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계속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싸움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 왜 그걸 또 까먹어? 당신이 이래서 내가 힘든 거야. 좀 정신 차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하나?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은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나 혼자 두고 이 사람만 더 먼저 멀어지는 것 아닐까? 남편의 분노는 사실 아내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남을까봐 두려운 미래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 가장 약해진 사람에게 화살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 저는 조금 다른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은 서로의 눈을 보며 이것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같이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간단한 말조차 처음에는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찬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다가 그날 하루를 다 쓰고 난 뒤에는 고맙다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힘듭니다. 이 사람 자꾸 잊어버리고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 말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니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불쌍하다, 괘씸하다, 이런 마음 말고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부부싸움은 상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동안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말투, 마음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노년에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결말로 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한 사람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밤늦게까지 당직을 서고 학회에 가고 연구를 하고 집에는 늘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다시피 하면서도 제 밥을 챙기고 제 옷을 챙겼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마워했지만 입으로는 자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60을 넘기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서야 집 이야기를 하냐? 평생 병원 이야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나는 당신 환자 이름은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당신은 우리 아이들 친구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듣던 부부 이야기들이 제 이야기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몸은 잘 살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빈 식탁에 혼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국에서 올라오던 김 대신 그동안 제가 던졌던 말들이 올라오더군요. 그때 내가 그 말을 조금만 부드럽게 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고맙다고 말해줬더라면, 그 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과 관계 이야기를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노년 부부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 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사랑이 식어서만은 아닙니다. 평생 각자의 자리에서 쌓인 피로,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돈과 건강을 향한 두려움, 혼자 남을까 하는 공포가 둘만 남은 집 안에서 갈 곳을 잃고 서로를 향해 폭발하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육두문자가 오가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가 아니라 나 너무 힘들다. 나도 무섭다. 나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 였을지 모릅니다.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설거지 문제로도 싸우고, 텔레비전 볼륨으로도 싸우고, 자식 이야기로도 싸울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다만 갈등 뒤에 서로에게 남기는 것이 상처뿐이냐, 아니면 조금은 이해와 존중이 섞인 눈빛이냐,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반전은 거창한 기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겨우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진료실에서 종이 한 장에 하루 일과를 적어보다가 조용히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내 편으로 생각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구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에서 오늘 밤 식탁 위에서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써 나가셔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금 화가 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먼저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습관. 싸움이 끝난 뒤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같이 있어서 고맙다고 입 밖으로 꺼내보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없이라도 10분을 함께 걷는 습관.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싸움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싸움이 여러분을 부수는 대신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수많은 노년 부부를 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안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싸운 뒤에도 서로의 밥그릇을 다시 챙겨주는 부부, 싸운 뒤에도 병원에 같이 오는 부부, 싸운 뒤에도 서로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줄 수 있는 부부가 결국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버티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